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 이야기 준영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들.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아빠들의 이야기 건우 아빠입니다. 영호님도 반갑습니다. 연구원님들 오늘 이야기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하지만 연구원님들이 여태까지 우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관심과 노력 이런 걸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또 진상규명에 대한 수준이 엄청나게 높다고 판단하고 오늘 이야기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소장님께서 지금 이 제목을 붙이신 게 위에 보면 긴급 점검, 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사참이 길을 잃다. 좀 뭔가 좀 무거운 느낌이랄까요? 이게 웃음이나 이 농담이 잘 나올 것 같지가 않고, 근데 사실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라는 것이 오늘 긴급 점검 이것이 오늘 제목인데, 이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뭐 저희 유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죠. 이 관심과 그다음에 또 이해가 굉장히 높은 주제거든요. 이게 2014년 4월 16일 당시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다 생방송으로 우리 참사가 일어나는 걸 그랬죠. 지켜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참사가 발생했는데 그때 진상규명이 안 됐고 문재인 정부 5년 지나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작이 들어섰죠. 됐죠. 근데도 지금 이 시점에도 속 시원하게 왜 우리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는지, 누가 구해주지 않았는지 등 이런 것들이 제가 연구원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연구원님들과 같이 왜 진상규명이 지금 이렇게 더디게 되고 있는지 그 이유하고 어떻게 해야 진상규명을 잘할 수 있는지까지 좀 말해보면 좋겠지만 그 진상규명을 어떻게 하면 잘해볼 수 있는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좀 얘기해 볼 것 같고 아무튼 오늘은 진상규명 지금 현재 긴급점검 사참위를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또 이제 의미 있는 주제고. 그러면 제가 시작에 앞서서 먼저 이 진상규명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죠. 시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진상규명의 사전적 의미는 사건 따위의 거짓 없는 모습이나 내용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힘,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역시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거짓 없는 단 한 올의 거짓도 없는 그런 내용으로 자세하게 따져 밝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처장님 말씀처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도 바로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진상규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상규명의 끝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게 책임자 처벌, 네네. 책임자 처벌만이 진상규명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실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그렇죠. 저도 그 지점 동감하고요. 우리 4.16 안전사회연구소가 만들어진 또 이유기도 하죠. 취지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적인 처리, 사법적인 절차에 의한 그 처리가 진상규명이 아니라는 얘기. 그것만이 아니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사법 처리하면 진상규명이 끝난다고도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사법 처리 과정에서 대부분의 그 사실들이 따져지고 진위 여부가 따져지고 밝혀지니까. 근데 이제 사법 처리 받는다는 것을 그 잘못을 인정받는다는 그 암묵적인 그 인식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과연 사법 처리만으로 진상규명을 충분히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또 국민들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그런 특조위, 네. 일기 특조위죠. 그렇죠. 그리고 선조위,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즉 사참위까지 네. 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만든 거라고 그렇게 다들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네. 민감할 수도 있고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 때문에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서두에 그런 말씀을 꺼내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거죠. 무능한 정부의 무능한 조사위원회를 지켜보고 있자니 모니터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하고 있자니 아주 그냥 복창이 터지고 미치고 활짝 뛸 것 같아서 네, 네. 예, 오늘 이런 주제를 골랐고요. 우리 연구원님들에게 설명이라도 해야 우리 진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침몰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무능한 정부, 무능한 조사위원회. 물론 이건 박근혜 정부의 이야기가 아닐 테고. 그렇죠.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우리 저 연구원님들은 처음 듣는 얘기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정부는 어느 때나 무능했고요. 세월호 참사를 조사했던 조사위원회 역시 어느 것도 무능하지 않은 조사위원회가 없었습니다. 별이 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얼굴 들기가 민망할 정도의 조사를 했던 위원회들이었죠. 다. 물론 지나간 조사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란 것이 오늘의 이야기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는데 이건 또 판단은 여러분,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 판단은 좀 유보하고 싶습니다. 뭐 자의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또 타의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이 핑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얘기를 하네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좀 뭐 상식선에서 이해가 된다면 그렇죠. 뭐 또 통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이해 안 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고. 비상식이 상식보다 클 때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상이 원래 그래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 사참위는 네. 아직도 활동 중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도 활동 기간이 남아 있고. 근데 이제 소장님 말씀처럼 민감할 수도 있는 그런 주제지만 또 우리 이제 연구원님들과 또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을 정말 허망하게 보낸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것. 그게 유일한 목표거든요. 지금까지 8년이 넘는 시간을 그 이유 때문에 싸워왔고. 자, 이런 우리 가족들과 그다음에 국민들의 유일한 목표, 우리 목표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을 한번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국가기구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하나만 있습니다. 현재요? 예. 네. 좀 앞으로 이제 다음부터 이제 사참위로 줄여서 부를게요. 네네네. 가습기 참사와 세월호 참사라는 두 가지 이질적인 참사를 한꺼번에 조사하는 조사기구가 사참이고요. 이게 법적인 의무입니다. 이 조사기구에. 사참위는 공식적으로 2020년 12월 10일까지 조사 기간이 끝나는 기구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여파도 있고 조사가 부족하다 판단해서 2022년 6월 10일까지 조사 기간을 연장하여 지금 금년 6월 10일에는 공식적인 조사 기간이 끝납니다. 사참위를 1기와 2기로 나눌 수 있고 그 시기가 나누는 시기가 2020년 12월 11일로 딱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지금 한 가지 좀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물론 이 사회적 참사라는 그 의미를 뭐 해석하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많은 분들이 또 같은 공감을 해주시는 부분인데 뭐냐면 이 세월호 참사가 사회적 참사인가? 뭐 그건 뭐 앞으로 조사가 되고 또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
합의를 통해서 공론화도 필요하고요. 공론화도 필요하고요. 이게 뭐 제가 뭐 의도성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건 결코 아니고 이 단지 그냥 사회적 참사로 세월호 참사를 그렇게 불러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든지 가습기 참사라든지 이제 그 참사의 성격이라든지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또 우리의 또 하나의 숙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사회적 참사라는 그 단어 자체도 약간 관념적인 단어거든요. 이거 딱 떨어지게 이건 사회적 참사야, 그렇죠. 이건 아니야, 이게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이게 또 여러 국민들과 또 같이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법을 만들 때는 아니 뭐 가습기 참사하고 세월호 참사 두 개가 이익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떤 공통 분모가 뭐가 있을까 해서 사회적 참사다 이렇게 해서 법을 제정하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결국엔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떤 사회적으로 막대한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그렇죠. 어떤 뭐 재난재해도 될 수 있고 뭐 자연재해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회적인 그런 무책임에 의한 그런 재해도 될 수 있고 순수하게 자연재해만으로는 사회적 참사라고 할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거기에 뭐 인위적인 거라든지 사회적으로 뭐 차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다면 또 사회적 참사로 부를 수 있는 거고 이게 정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정하느냐.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합의라든지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좀 지난한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네. 좀 전에 그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이 사참위의 공식적인 그런 그 조사 기간이 2022년 6월 10일까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로 이 종료 시점은 2022년 9월 10일로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6월 10일에 조사가 끝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연장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고 또 통과시킬 때 이 조사 기간을 1년 6개월 거기에 그렇죠. 플러스 결과 보고서 조사 보고서를 만드는 기간 3개월을 그렇게 잡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뭐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있는 기간 차이가 나는데 그건 어떻게 된 연유인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그냥 정답이 있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그 기간이 맞아요. 네. 근데 조사 기간만은 조사할 수 있는 조사 기간만은 6월 11일까지가 맞습니다. 법상. 네. 나머지 3개월은 종합보고서 뭐 개별 보고서 이게 그 쓰는 기간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사는 6월 10일에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 사참위의 그러니까 그 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사도 계속 그 기간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조사 기간은 딱 6월 10일로 못 박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0일 이후에는 조사가 불가능하죠. 조사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3개월은 오로지 그 보고서를 쓰는 그 시간이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 이제 5월 벌써 이제 10일인데 그럼 이제 조사가 이제 어느 정도 마감이 되고 또 그 결과물들이 나오는 시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소장님께서 이 무능한 위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떤 이유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라 무능한 위원회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걸까요? 참 이야기하기가 참 그렇지만 참 되게 많아요. 많은데 우선은 한두 개가 아니고 조사 내용, 그다음에 인적인 그 구성 인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조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조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도 않고 대신에 이제 그 개개인 조사관들 뭐 개개인들을 뭐 어떻게 보면 뭐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판단은 조사가 끝난 다음에, 조사 기간 끝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이제, 다른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 기간 말씀하셨잖아요. 4차 입법 개정안에는 조사기관과 종합보고서 발간 기간만 그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회 임기도 명기돼 있어요. 위원이라고 하면 상임위원이나 뭐 비상임위원. 네, 그렇죠. 위원회를 그러니까 그 전원위를 구성하는 위원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위원들의 임기가 6월 10일로 딱 명기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4차 입법 개정안 할 때 정무위, 법사위,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정무위와 법사위에서는 저희가 뺐거든요. 이 부분 안 된다. 그럼 종합보고서는 누가 해야 되냐 했는데 본회의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한 줄이 딱 들어간 거예요. 위원회 임기는 6월 10일로 끝난다. 이렇게. 이게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당시에도. 이런 상황을 보고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조사 기간 끝나면 위원도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볍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문제가 뭐냐면 위원회 임기가 6월 10일로 끝나는데 그 종합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그 종합 보고서를 위원들이 그 승인하고 의결을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 9월 10일 날은 위원회가 없어요. 법상 승인하고 의결할 수 있는 데가 없고. 근데 종합보고서는 만들어지고, 뭐 만드는 거는 사무처장을 필두로 해서 종합보고서 필진이 만들긴 하지만 그 보고서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승인과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승인과 의결을 할 위원들이 없죠. 위원들이 없다. 네, 법적인 기관이 없죠. 아니 아까 제가 처음에 그 기간 임기에 대해서 잠깐 그 혼동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이제 선조위에서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경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간을 연장 한 번에서 연장할 수 있었으니까 연장을 하면서 그때 그 연장 기간 그러니까 그 연장 기간에 보고서도 쓰면서 그 다음에 조사까지 같이 했었거든요. 그 기간 내에 또 전원위도 뭐 수차례 좀 많은 전원위를 열면서 의결도 하고 또 싸움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9월 10일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조사 기간이 6월 10일로 끝나고. 그렇죠. 좀 뭔가 좀 이렇게 그 빠진 듯한 되게 어긋나 있죠. 그런 느낌인데 이 구멍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다면 소장님 말씀대로 그 위원이 없는 위원회의 명의로 이 종합 보고서가 나오는 게 되는데 그러면 이 종합 보고서를 만들고 또 이 보고서를 국회와 또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참위에서 사참위 위원장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보고를 하죠? 이거 뭐예요 이거 도대체 누가 이 법을 이딴 식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놓은 겁니까 이거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거? 조작이라고 뭐 단언하기도 좀 그렇고 뭐 실명을 밝히는 건 좀 그렇고요. 아신다는 얘기네. 사찰법 저도 이제 좀 짐작이 간다는 얘기죠. 좀 사전 설명을 좀 드릴 게 뭐냐면 일기특조위라든지 선조위 같은 경우는 연장하고 그런 걸 뭐 위원 임기도 연장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게 그러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위원 임기가 없기 때문에 자체 규칙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까지 그렇죠. 같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원회 임기도 그 위원회 임기라는 그 문구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였는데 이제 이 사창입법은 이게 명기가 됐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거죠. 뭐냐면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사창입법 개정안을 이제 통과시킬 때 이제 민주당의 그 세월호 TF, 세월호 참사 관련 TF가 있어요. 이제 그 TF하고 정무위하고 저희하고
대화를 할 때 그때 이제 당정청 이렇게 뭐 또 이제 정책회의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정책위원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제시했던 게 1년 6개월이었어요. 종합보고서까지 쓰는 기간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는 아니 말도 안 된다. 1년 6개월 조사기간 주시고 6개월 동안 종합보고서를 써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그 이질적인 두 가지 참사 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 했는데도 계속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저희 가족들과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그쪽 TF 그다음에 민주당 원내대표 이쪽하고 해서 그러면 1년 6개월 플러스 보고서 기간 3개월 이렇게 합의를 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당정청이 다 이렇게 그 기간으로 하면 좋겠다. 이게 다 합의가 된 거거든요. 저기 당시에 그 국힘당의 어떤 뭐 그런 입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국힘당의 그 당시에 입장은 기간이 6개월 연장에 보고서 기간 3개월이었어요. 조사 기간 6개월 연장에 보고서 작성하는 기간 3개월. 총 9개월 안에 그럼. 뭐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거였죠. 의미가 없네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안 중에 아마 답이 있을 겁니다. 뭐 우리 연구원님들도 유추하실 수 있고요. 뭐 다 부인하시겠죠, 담당자들을. 그래서 지금 현재 사참위가요 되게 바빠요. 개별 보고서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지금 다 의결을 시켜놔야 돼요. 수정 의결이라도 시켜놔야 돼요. 수정된 의견들을 내서 니네 이렇게 좀 수정을 해라. 그래서 가로 뭐라고 그래야죠? 이렇게 미리 다 해놓는다고 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수정 의결을 시켜놔야 돼서 지금 되게 바빠요. 그래서 지금 세월호 참사 이 관련 그 수정 의결 건들이 5월 말까지 일주일에 2개, 3개씩 올라가요. 그래서 전원위가 화요일, 금요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이 일정이 이렇게 가습기 참사에 관련된 그 개별 보고서들은 다 지금 통과가 됐고 지금 가습기 참사 이제 종합 보고서 이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참위가 지금 되게 바빠요. 전원이 아니라고 일주일에 2번씩. 이게 지금 선조의 짝을 또 보고 있는데 아니 준비 기간까지 좀 감안을 하면 좀 4년이 좀 넘는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사참위가. 그러면 그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뭘 했던 걸까요? 어떻게 어떤 일들을 물론 당연히 뭐 조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계획을 갖고 했길래 이렇게 바쁜 겁니까? 이 막판에 와서 이것도 뭐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무능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는 건가요? 근데 이 무능이라고 하는 말을 그 일반화 시키기도 조금 좀 속된 말로 쪽팔린 기간 아니겠습니까? 이거 4년이라는 시간은? 뭐 이제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고 뭐 사참위 무능이라든지 내부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절대 조사 내용이나 특정 인물 관한 얘기는 오늘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간의 문제는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사참위도 이제 법제처에 따라 문의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종합보고서 써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위원들이 없으면 어떻게 쓰냐 이렇게 문의를 했어요. 법제처에서 이제 법 해석을 해주니까. 근데 법제처에서는 명확하게 의원 임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의원 임기는 2월 10일까지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고요. 그러니까 뭐 불가능하죠. 뭐 법 개정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건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 뭐 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해야 돼? 속임수에 속았다고 해야 돼? 사기당했다고 해야 돼? 뭐 이런 심정이에요. 당시에 법 통과됐을 때 우리 되게 환호했었잖아요. 우리 이거 연장시켰다. 그렇죠. 근데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통과되고 이 문제점 이 법에 이게 있다 하면서 이제 제가 박주민 의원실 찾아가고 세월호 TF 찾아다니면서 물어봤는데 그분들도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개정안을 만들었던 그 의원님들도 그런 상황을 몰랐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 알았다. 아니 그러니까 그 한 줄이 왜 들어갔는지를 모르겠다. 이게 다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건 무슨 짓이냐 이게 니네 우리 속인 거냐 해가지고
속인 거 아니다, 자기네들은. 정말 이걸 몰랐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민주당 정책위 당시에 이제 정책위 자문 또 위원들이 있어요. 정책위 위원들이 있고 그분들이 딱 내놨던 게 그 시기 그 기간이라서 뭐 누가 했다 뭐 단어는 못 드리지만 짐작은 할 수 있다 이 말씀드리는 거고 전문위원들이죠. 정책위 전문위원들. 그렇죠. 그 의원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아니고 전문위원이라고 또 국회 내에 또 있어요. 그분들이라서 정말 뭐 어찌 보면 뭐 시정 잡배라든지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거리 아니에요. 뒤통수 때리는 거. 근데 이거 당한 거예요. 뭐 정말 흉계가 난무하는 것이죠. 뭐 욕할 수도 있어요. 박주민 네가 다 알 수 있지 않았느냐. 뭐 아니면 뭐 정무위라든지 법사위라든지 니네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었냐. 근데 과연 알 수 있었을지 의문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논란이 됐던 것들은 당시에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거였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기네요, 사기. 사기꾼이 많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나는 것들이 우리가 진짜 그 추운 날, 그 어려운 그 여건에서 우리 가족들이 이 국회 앞에서 이 투쟁을 할 때, 사실 그 부분을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드러낸 걸로 그쵸. 저도 이제 기억이 나고. 합의된 부분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 당사자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었다. 근데 법안을 발의한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참. 법안 발의한 그 박주민 의원도 모르고. 너무한 인간들이네. 아이고, 역시 우리 표는 우리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 우리 연구원님들하고 우리 국민들 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시작이에요. 사참위의 다른 문제를 말씀드려 볼게요. 사참위는 잘 알고 계실 분들도 있겠지만 사참위는 특검을 횟수에 상관없이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참위가 그 특검 신청을 하면 요청을 하면 국회는 3개월 안에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켜야 돼요. 특검을 그 절차를 밟아서 그러면 국회 본회의에서 또 3개월 안에 특검을 임명하고 출발시켜야 돼요. 이게 정부의 몫이에요. 근데 사참위는 특검을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했다. 한 번만 했어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특검을 한 준비 번만 했다. 기간을까지 합치면 4년 넘는 시간에 단 한 번만 했던 사참위입니다. 뭐 특검의 과제도 뭐 이상한 걸 뭐 요청을 해서 뭐 DBR 바꿔치기 의혹에 대한 특검인데 뭐 이 특검 신청의 내용은 뭐 다른 시간에 이 특검 신청의 내용이라든지 이걸 또 한번 포맷을 잡아서 컨텐츠를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너무 이것도 방대해서요. 지금 아직도 사참위의 또 조사 기간 그렇죠. 중이기 때문에 뭐 특검 신청을 그 당시에 특검 신청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뭐 대한 얘기는 오늘 하자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참위의 특검 요청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신청할 수 있는 횟수가 무한이라고 무한. 근데 한 번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뭔 뜻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 특검까지 가져갈 의혹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니까 아니면 아니 이런 거잖아요. 세월호 도입 당시에 뭐 산업은행의 불법 대출이라든지 박근혜 청와대 7시간 동안 컨트롤타워 이 문제라든지 7시간 문제라든지 그리고 사참위가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는 국정원과 맞아요. 뭐 해군의 자료 이거에 대한 수사는 그러면 특검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인지 아니 연구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특검도 검찰이에요. 그렇죠. 검찰이죠. 기자는 기사로 말을 하고요. 검찰은 기소장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DBR 바꿔치기보다 못한 사건들일까요? 검찰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한심한 특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용은 뭐 이제 그렇고요. 근데 여기서 주제는 그거예요. 특검 신청을 왜 이런 말씀드렸던 이런 사안들 돈이 오갔을 수도 있고
불법 자금이 오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국민들이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이 생각하는 이런 사건들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아직도 의문이에요. 근데 사참위가 바라보는 세월호 참사의 시각이 어떤지 난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죠. 당시에 우리 가족들도 특검 신청에 굉장히 많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찬성했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그 특검 사안에 대한 그 내용을 진짜 면밀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그 사참위 조사관들 또 그분들이 또 나름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옆에서 보면 열심히 해요. 또 저희가 그냥 본 모습도 그랬거든요. 눈으로 본 모습이죠. 마음으로 본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모습도 그랬고 그래서 특검에 분명한 의지가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믿고 신뢰를 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신뢰를 했던 거였는데 국회에 강하게 우리가 그렇죠. 국회도 강하게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그 특검이 사실 그 전부 그 혐의 없음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뭐 가족들의 뭐 마음은 진짜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허탈감과 심지어 자괴감까지 들고 그랬었는데 그 소장님 말씀대로 다른 특검 사안들이 질비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널려져 있었는데 사참위는 왜 그 DVR 바꿔치기 그 하나의 특검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왜 그거 하나만 그렇게 특검을 했는지 신청하고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시기적인 것도 좀 맞물려 있어요. 시기적인 부분. 네, 뭐냐면 당시 가족협의회는 사참위 기간 연장하고 특검 발의를 같이 추진했어요. 이거 왜냐면 사참위에서 특검 발의를 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 그럼 특검 발의로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뭐 특검 내용을 이야기할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참위가 특검 발의를 요청을 하면 가족협의회 가족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언제든 그 특검을 요청을 해달라고 계속 국회를 압박하거든요. 근데 그걸 단 한 번만 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단 한 번만 했다는 거. 그것도 사참위 기간 연장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공소시효 문제도 있는 그 법 사참위 개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요청을 한 거예요. 뭐 이 사안을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근데 참 난 연구원님들한테 좀 묻고 싶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렇게 중요했던 건가? 그러니까 공소시효 연장이라든지 사찰법 기간 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수사권에 준하는 조사임령 청구 요청권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에 그럼 준하는 거였는지 묻고 싶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사참위는 횟수에 상관없이 특검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 번 특검을 발의했고 뭐 이유가 뭐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연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회 앞에서 또 말씀드리지만 그 어려운 여건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만들어준 그런 사참의 권한을 사용을 하지 못한 거네요.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사참위의 답변은 자신들의 조사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대요. 웃기지 않아요? 웃음 나오죠? 조사권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수사권하고 기소권이잖아요. 네. 그걸 가지는 게 특검이에요. 근데 이걸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 지금 조사관들이 특검 이게 그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럼 특검의 그 수사 내용들을 써먹지를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걸 조사관들이 지금 다 써먹고 있어. 수사 내용들을 조사 내용에 다 활용을 해요. 특검 자료가 다 이제 사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할 수 없어. 이거 완전히 모순되는 결과 아니냐, 모순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렵다는 말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걸 무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의지 없음? 의지 없음. 이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야기 듣고 보니까, 저도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의지 없음. 그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사참위에서, 네. 그, 더 이상 특검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 그럼 그 이후에, 그, DVR 바꿔치기, 그 특검, 그 신청 이후에, 그 남은 그 기간 동안, 더 이상 또 특검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 그건 또 무슨 이유라고 또 대답을 합니까? 그 소장님께서 뭐, 그 사참위에 지금 자문위원이시잖아요. 전문가 자문위원? 자문위원인데,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얘기를 듣고, 그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허울 좋은 감투만 전문가 자문위원 씌워놓는 거죠. 무슨 자문위원이야, 자문위원. 감투만 쓰셨구나. 자문위원회 좀 잠깐 설명드리고 네. 그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문위원회를 1년에 한 번 했나요? 1년에 한 번도 안 한 적도 있어요. 4년 동안. 무엇을 자문받을지 이런 자료들을 줘야 되잖아요. 그냥 자문위원회 하는 거예요. 불러요. 자문위원회 해야 된다고. 그리고 불러가지고 아니 뭐 1년에 한 번도 안 하니까 그러면 조사 결과라든지 조사 내용을 좀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보여주고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국회 보고용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론에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내용만 이렇게 해놓고 설명하고 자문회의 끝이에요. 나 이거 왜 하는 거냐. 몇 번 얘기했어. 자문위원회도. 아니, 조사 내용을 자문 받든지 아니면 당신들의 지금, 뭐 소통이라든지 체계에 대해서 자문을 받든지 아무튼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뭐 이거, 조사 과제, 그러면 과제부터 내가 다 그러면 자문을 해줘야 되는 거냐. 뭐 이랬는데, 참 자문회. 그리고,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자문위에 개최를 하면, 아니, 무슨 사건에 대해서 지금 개별 사건들도 있고, 시청 사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담당 조사관이 나와서 자문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한 번도 안 해, 한 번도. 이게 무슨, 내용을 몰라요, 내용을. 이건 자문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자문위원회를 하는 거야. 이게 진상규명국의 태도라니까. 우리가 자문해봐야, 내용에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유가족들이 뭘 아냐, 그런 마인드인가요? 그런 것도 같고요. 제가 가족협회 이제 위원장이었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싫은 기색 되게 많이 못하죠. 제 앞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특검, 왜 안 하는 거냐, 서천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유가요. 조사에 방해가 되고요. 실익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익? 조사가 장애가 되는 기구가 특검이래요. 이건 여담인데, 네. 자문회의도 조사 방해된다고 그러고요. 사참위 전원위도 조사에 솔직히 방해된대. 그럼 방해가 안 되는 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어이가 없고 말문이 막히는 그냥 상황인데, 본인들의 그 생각대로 조사하고 그 이런 조사 거예요. 결과 내놓는 걸 그냥 그대로 인정하라 그런 이런 얘기인가요? 거예요. 조사 시간도 없는데 특검 준비하는 시간 인원 부족하고 시간 부족하고 특검 해봐야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도 안 나오고 특검 한번 DVR 넣어봤더니 바꿔치기 넣어봤더니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고 다른 결과가 나오고 이게 답변이에요. 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알아내고 네. 또 그 결과를 유추해내고 하는 것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죠. 아니 식구들끼리도 입맛에 맞는 음식이
조금씩 틀리고 간도 틀린데 이제 참 아니 뭐 시간이 없다는 거 그리고 뭐 인원 부족 그리고 나서 뭐 조사 성과를 따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아직 그 의미 있는 조사 결과 하나 못 만들어낸 이유가 그게 아닌가.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들이 아닌가. 사실 그 사참위보다 훨씬 규모가 작고, 그 다음에 또 그 조사 기간도 짧았던 선조위에서도 사실 그 의미 있는 조사 결과를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배가 세워지기 전에 조사를 시작해서 배가 세워진 다음에 정작 조사는 몇 달, 한 달도 못했어요. 선조위 때는. 근데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 사참위가 뭐 정신줄을 놓은 사람들도 아닐 테고 아니 그런 진짜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을 때 소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듣고만 계셨을지는 않았을 것 같고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저도 솔직히 강하게 어필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근데 워낙 독립적인 조사기구라는 것을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우기니까 내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독립적인 조사기구라는 것은 권력과 돈과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독립돼서 조사를 하라는 거지. 아니 전문위원한테까지 아니 뭐 자문위원한테까지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들이밀어버리니까 나 정말 미친 소리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또 피해자잖아요. 피해자들은 좀 움츠려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러면 조사에 그러면 방해가 되나? 독립성을 훼손시키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못 판단한 걸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른 쪽으로 또 요청도 했었어요. 근데 답변은 뭐 똑같고요. 똑같았을 테고. 제가 항의하면 다 무용지물이 됐죠. 사실 독립성이라는 이 기준, 이 원칙은 저희가 그토록 요구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결국엔 그 독립성 훼손, 이런 의미가 우리들에겐 뭐 아킬레스건인가요, 그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뭐냐면 조사 기간이 6월 10일까지다. 조사 결과 보고서 6월 10일에 내야 된다. 그렇다면 보통 한 3개월 전에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야만이 그 조사 결과 보고서를 다른 그러니까 그 유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다음에 내용이 틀린 게 있냐 이거 고칠 그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되게 바빠요. 5월 달에 지금 조사 결과 보고서들이 그것도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참 심의 단계에서 지금 이거 너무한 거잖아. 이거 조사관들이 그냥 툭 던져놓는 거잖아. 우리 조사 기간 다 끝났으니까 조사 보고서 니네가 알아서 해. 이런 니들이 봐봐야 뭐 얼마나 알겠다고. 그냥 이렇게 썼다라는 것만 뭐 알면 돼. 아니 감정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되네요. 아니 저도 지금 감정적인 부분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이 사참의 문제가 비단 뭐 이런 부분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 사참이 회의에 뭐 여러 번 참석을 해봐서 뭐 그런 분위기라든가 그런 느낌을 많이 아는데 문제가 이런 문제만 있는 건 아니죠. 많죠. 많은데 그건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이요? 아니 그럼 뭐 오늘 이걸로 끝내려고? 안 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방송 분량을 좀 생각해서 오늘 이번 시간은 이걸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사참위의 다른 문제점들 더 이야기해 볼게요. 할 얘기 많아요. 많은데 다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뭐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사참에 대한 얘기를 더 계속 이어서 해보기로 하고요. 뭐 저희가 지금 하는 이 1편
긴급 점검 1편 요거 끝내고 바로 좀 쉬었다가 바로 또 2편 또 네. 제작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은 그 연구원님들께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연구원 여러분, 자, 긴급 점검 1편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연구원 여러분의 알림, 좋아요, 구독 설정. 구독을 거꾸로 했다. 잘못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인데, 그죠? 예.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인사드리고 네. 1편을 좀 마감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